자, 문제 6번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는 사법고시 몇 회라고 써놨어요? 37회. 그렇죠. 한번 요거 풀면 사법고시 보러 갑니다. 자, 됐죠? 자, 문제 6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1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할 때 지상물 수거권을 갖는다. 맞죠? 지상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갖는다. 뭐 해야 돼요? 현존해야죠. 현존해야 되고. 자, 현존해야 하고, 그 다음에 2년에 뭐 의무 위반이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라는 단어가 들어간 겁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그럼 뭘까요? 이때 저당권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부기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자, 지상권은 지상권의 존속 기간 내에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도 계약에서 발생하므로 지료의 지급은 승립 요소다. 어때? X.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문제야. 기본 문제면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문제 7번 한번 풀어봐요. 자, 구분 지상권 행강 편전하고 구분 지상권은 이걸로 해결해 버리세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워요. 사법고시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네요. 모의고사 보러 왔다 생각해요. 참. 됐어요? 예, 정답은 1번이죠. 1번이 왜 틀렸어요? 수목이죠. 자, 수목을 이해하면 수목을 소유를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럼 구분지상권은 뭐는 제외돼요? 수목은 제외됩니다. 조심해요. 그러면 구분지상권에 문제가 나올 때는 꼭 이런 것들을 찾아봐요. 옆에다가. 자, 옆에 일단 수목을 찾아봐요. 수목이 있으면 X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뭘 찾아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걸 찾아봐요. 자, 어떤 걸 찾아봐요? 뭐라고 써놨죠? 도면 X입니다. 도면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도면. 뭐냐면 세 번째 그러면 토지 상하의 범위 이걸 한번 찾아봐요. 자, 토지 상하의 범위는 이렇게 써놔요. 필이라고 써놔요. 필요적 기록사항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뭘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 네 번째 요거 한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중구분지상권 돼야 안 돼요? 오전에도 배웠는데 이중구분지상권 돼야 안 돼요? 돼요. 이중구분지상권은. 이중지상권은 안 되지만 이중구분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론적으로 요 네 개를 우리가 한번 숙제를 보고 선생님 그러면 요 세 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요거는 이해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토지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요건 무슨 색깔인지 오늘 눈 검사 좀 해봐요. 무슨 색깔이죠? 빨간 색깔이네. 자, 요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색깔인지 한번 봐봐요. 노란 색깔. 자, 그러면 요거 지하철을 생각해 봅시다. 요거 몇 호선? 서울의 몇 호선? 8호선입니다. 자, 요거는 몇 호선? 4호선. 요거는 6호선이에요. 자, 몇 개? 3개. 그래서 3중구분지상권이야.
그러면 구분, 이중 구분 지상권은 가능, 불가능, 가능. 또 하나는 요 토지 상하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그러면 토지 상하의 범위가 반드시 기록해주면 도면은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세 개는, 그러면 우리 구분 지상권은 무슨 붐 때문에 일어났느냐? 바로 지하철 붐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분 지상권 그러면 요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서 요거 네 개를 딱 잡아두라고요. 딱 잡아주라고요. 그래서 구분 지상권 그러면 수목 X, 도면 X, 토지 상하의 범위 무슨 상? 필요적 기록상, 이중 구분 지상권 O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조심해서 이제 책을 읽을 게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중 지상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중 지상권은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잡아야 되고 또 이중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 지상권은 등기가 돼요. 등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우리 형님들이 착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구분 임차권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 많이 실수를 해요. 구분 지상권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구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은 요 문제로 해가지고 딱 마무리 지어놓으라고 하고.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에 장난을 치니까 나머지 질문을 한번 인지해 보시고 특히 요 네 개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구분 지상권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한번 숙제하자고요.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수목 X. 읽어봐요. 도면 X. 여기는 토지 상하의 범위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자, 이중 구분 지상권 가능, 불가능? 가능. 이중 지상권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중 지상권은 등기 능력이 있고 구분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샘플 문제로 딱 해서 잡아두라고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요거 끝나고 계약법 끝나고 바로 이론 강의 들어갈 거예요. 이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또 문제제. 그러니까 요걸 자꾸 생각하느라고 구분 지상권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러면 요거를 집에 가셔서 복습 좀 하라고. 자, 그러면 유제 1 나오네. 요거는 별표 새겨놓고 한번 풀어봐요. 이제 자, 지상권과 관련돼서 사례 문제의 대표들 이걸 샘플 문제로 잡으라고. 전형적인 샘플 문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됐어요? 네,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유제 1이니까 뭐예요? 사례 문제죠. 읽어봐요.
지상권 설정자. 또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자, 지상권 설정자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되죠. 토지 소유자. 자, 그럼 뭐예요? 지상권자라는 겁니다. 지상권자. 자, 가분의 관계 이제 형성이 됐네요. 자, 그럼 5번부터 이제 단문이니까 중문이니까 이렇게 한번 읽어가 봅시다. 설사 답이 1번에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5번 가보죠. 어리 누구예요? 지상권자. 지상권자가 누구의 승낙 없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이 누군데? 저당권자가 돼. 제3자 병을 위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다면 그러면 이거죠. 봐봐요. 자기가 생각을 불선 정강석가처럼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갑이 건축물에 대해서 자, 우리 지상권을 등기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상권 설정. 그러면 지상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저당권을 목적으로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라는 겁니다. 요거 관계예요. 한번 볼까요? 승낙 없이. 자, 승낙 있이 없이. 제3자 병을 위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다면 누가 등기해줬어요? 어리 병한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저당권자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어때? X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승낙이 없더라도 지상권 양도 금지,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형성이 돼 가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5번은 X다, 오다. X. 그러면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4번 지문 갑니다.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간에 자, 지상권자는 X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았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잘라봐요. 특약이 있는 경우 어른, 지상권자는 갑을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병 제3자에게 X 토지의 맹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어때? X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자, 3번입니다. 갑은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 X 토지를 사용한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 토지를 어리 누구예요? 지상권자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뭐예요? 보수의 의무를 부담한다. 어때? X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 요 말은 뭐예요? 요 말은 그러면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있다? 이익비 상한 청구권. 그럼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X네요. 자,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어른, 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는 X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자, 토지 소유자가 병에게 아니죠. 지상권자에게 시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어른 어떠한 경우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어때? X 거절할 수 없다. 시가로 매수한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네. 1번은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승낙이 없으면 없다라는 거야. 승낙이 있어야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갑은 자,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자의 지상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X 토지 지하 부분에 제3자를 위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주려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 돼?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요거는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우리 2892 2항 조문이야. 거기에다 하나서 나의 조문 그대로예요. 자, 289의 2의 2항입니다. 2항이 됩니다. 2892. 2892가 바로 구분지상권이거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 굉장한 문제예요. 참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더 좋은 문제는 나올 수 없어. 지상권 일반 지상권과 관련돼서 요걸 샘플로 해서 자꾸 숙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제2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 풀어보세요. 이제 얼마나 암기가 되고 이제 얼마나 내공이 쌓였는지 유제2 법정지상권 무조건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한번 점검해봐요. 시험장에 왔다 생각하고.
자, 다 읽어보셨어요? 네, 정답. 3번? 3번이요? 3번이 왜 그러죠? 자만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였고 양자가 동일인이 소유였다가 고두 저당권의 실형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입니다. 전이죠.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읽어봐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네요. 전이니까. 근데 몇 번이 정답이에요? 다시. 전이니까 가능합니다. 자, 건물을 양수한, 그러면 그 저당권이 시효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어요. 건물 양수한 제3자는 법정 지상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게 판례태도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이야. 1번. 자, 1번 한번 봐봐요. 자, 민법 360의 소정의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도 성립하지만 좋아요. 자,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고 자, 동일성이 있고 좋아요. 소유자가 동일할 때 하나한다. 어때? X. X입니다. 왜 틀렸죠? 동일한 때. 그러니까 그 건물과 건물이 동일한 범위, 동일할성을 유지할 필요는 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4번은 우리가 판례에서 취득한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간섭법상, 아까 몇 번이에요? 3번.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맞아요. 몇 번이 틀렸다?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번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고,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몇 번? 3번 한번 풀어봐요. 이제 3번. 어때요? 정답은? 자, 1번 볼까요? 틀린 것은. 자, 1번의 재산권 설정자는 몇 년? 2년 이상의 치료가 연체되면 재산권은 소멸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몇 개? 2기.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정확하네요. 2년 2기. 조심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지상물을 양도하면 재산권도 당연히 뭐 된다? 이전된다. 그럼 혹시 질문할까봐 무슨 설에 따라서? 다수설에 따라서. 판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지상권자 임차인은 양자 공의 읽어봐요. 재산권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어때요? X예요? 오죠. 자, 양자 둘 다 필요비, 유익비. 이게 차이점 뭐예요? 지상권자는 필요비 있어, 없어? 없어. 유익비는 있어요. 임차인은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고. 공통점 맞네요. 자, 그러면 4번은 토지 사용의 대가는 지상권, 임차권 모두의 승인 요건이다. 어때? X. 그러면 지상권 밑에 지료 써놔봐요. 지료. 지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소가 아니다. 임차권은 차임이 요소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뭉쳐있다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이번에 지상권자는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간단한 문제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면 임차권과 지상권의 대표적인 차이, 이 문제로 하나 딱 비교해놓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복습 요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유제 4번 한번 풀어봐요. 유제 4번. 이제 이번에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돌리고 보셨어요? 자, 얼마나 이제 봐봤는지 봅시다.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은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지은 건물을 매수 취득한 자도 법정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시적으로 동일 소유일 필요는 없죠. 처분 당시만 동일 소유자는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이번에 간섭법상의 법정상권은 잘라봐요. 취득의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죠. 3번의 법정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의 범위는 그 건물을 유지 및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치고, 자, 4번은 토지 건물 중에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처분되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어야 한다. 맞네요. 제3자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전득하려면 먼저 건물 소유자가 그의 비상권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아주 좋아요. 요 정도 풀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신경영 문제, 법정지상권 요 문제 풀 수 있어요. 풀어봐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 계속 날립니다. 홈런을 날려요. 한번 풀어봐요. 하나라도 계속. 독해 능력이니까. 뭐 전부 읽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읽혀야 돼. 자, 어때요? 다 읽어보셨어요? 기억은 어때요? O에 X예요. 맞춰보자. X, X.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자,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그렇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권을 거는 건물 양수인이 미등기 건물을 관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하지 못한 사이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잘라봐요. 자, 건물 양수인은 건물을 소유한 법정 지상권을 마다 취득한다. 어때요? X. 취득하지 못한다. 그죠? 자, 취득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X죠. 누가 취득하는 거죠? 양도인이니까. 자, 그러면 기억은 X. 자, 그럼 니은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부분 소유자 공유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간접법상의 법정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잘라봐요. 공유지상의 공유자 1인 주인의 소유의 건물이 있을 경우 공유자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죠. 건물 부지상의 건물을 위해서 간접법상의 법지상권을 만다, 취득한다. 어때요? 그래서 옵니다. 자, 디귿은 어때요? 디귿은 아까 x라고 그랬죠. x. 자, 그러면 리얼은 어때요? 지상권 설정과 동시에 저당권자를 위해서 설정해 준 지상권이 저당권 실행으로 소멸한 경우 건물을 위한 법정 상권은 읽어봐요. 발생하지 않는다. 자, 미음은 어때요? 요거는 뭐 흔히 봤던 지문일 겁니다. 신탁자는 법정 상권을 지적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비읍이 이제 조심해야죠. 비읍은 OX예요. 전부는 이제 심심하면 O고 심심하면 X예요. 자, 법정 상권은 존속기간 성립 후 잘라요. 지상의 건물이 존속하는 한 법정 상권이 존속한다. 어때? X. 존속하는 한이 아니라 존속기간 내에 이것이겠죠. 그래서 X. 자, 그러면 이제 지어서는 어때요? 맞고요. 자, 이형은 어때요? 토지의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 등기 중 하나가 원인무효 말소된 경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간접법상의 법정권은 인정된다. 어때? X.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억은 기억 X, 리얼은 디귿은 X, 리얼은 미음은 비읍은 X, 시옷은 이형은 X. 정답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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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5번이 되네요. 자, 지역권 그러면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만 오늘 풀게요. 그러면 지역권에 관한 상린관계가는 요거 줄쳐놓고 지역권하고 상린관계 줄쳐놓고 별표 하나 딱 해놔요. 기본적으로 꼭 잡아놔야 돼요. 지역권 상린관계. 됐어요? 자, 1번은 어때요? X죠.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은 어때요? X. 양자는 다 같이 인접한 토지와 토지 사이의 상호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어때? X. 자, 지역권은 어때요? 반드시 인접 토지에 요하지 않죠. 그럼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됩니다. X. 자, 3번은 어때요? 지역권이나 상린관계는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때 소멸시에서 소멸한다. 어때? X. 상린관계는 소멸하지 않죠.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자, 4번의 상린관계는 소유권을 달리하는 토지의 소유의 관계인데 잘라요. 지역권은 여액지 편익을 위해서 동일 소유주에 속하는 떨어진 토지에도 설정된다. 어때? X. 자, 어디가 틀렸어요? 그러면 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4번은 X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 지역권은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나 잘라요.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발생되는 당연히 발생하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그럼 여기 제일 기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지역권은 이거는 뭐예요? 물건이야. 물건. 그러니까 저당 지역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뭐예요? 등기까지 이르는 계약. 여기는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발생되는 하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그러면 지역권은 그러면 항상 물건이라는 개념을 잡고요. 요거는 법률 규정에 발생하는
규정에 발생한 하나의 근능이다. 자, 또 하나는 지역권은 요거 뭐예요? 자, 요거는 토지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요것도 토지 대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인접성이 요구된다. 요거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등기되고 등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요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관계는 요걸 반드시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물권,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에 발생되는 근능. 요때 토지는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고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되고 요거는 등기를 요하며 여기는 등기 X다. 지역권과 상린관계 백림조를 주려면 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기초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기초가.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잡아 놓을 필요가 있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오늘 한 문제만 더 풀고 헤어져야 되겠네. 자, 유제 1번 지역권. 지역권은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한번 풀어보세요. 꼼꼼하게 정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만 뭐가 팍 와닿지가 않아요. 뭐가 탁 와닿지가 않아요. 올해 전부 이런 문제일 수 있어요. 저는 기초면서도 이런 문제도. 이게 기초 원리.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자, 널리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죠. 일단 요거부터 먼저 잡고 가요. 우선권, 지역권이 있어요. 그럼 여기 뭐라 그래서? 또 까먹었다. 서비스라니까. 서비스. 요 서비스를 뭐라 그래요? 편익이라고 그래요. 편익. 근데 항상 편익을 해서 요건 이제 길이라는 게 있고, 요게 조망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망권. 자, 길이 뭘까요? 요거는 통행지역권이라고 그래. 통행지역권. 통행지역권. 요 조망권은 뭡니까? 조망권은. 자, 이게 조망권이죠. 뭐. 조망이 조망권이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행지역권은 토지 대 토지가 반드시 인접성이 요구되죠. 조망권은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 한번 봐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기 통행권. 자기 통행권이 뭘까요? 자기 통행권.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뭐라고 써놨어? 자기. 자기가 뭔데? 행위가 있는 것. 그러면 통행지역권은 요거는 자기 통행권이라고 그래. 자기 직권. 자, 조망권은 어때요? 조망권은 눈으로 바로만 보고 있잖아. 이걸 부자기 지역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혹시 자, 지문에 자기 지역권, 부자기 지역권 이렇게 나올 때 자기라는 것은 통행 지역권이요. 부자기 지역권은 뭐예요? 대표적인 조망권이야. 이 말은 또다시 가로 나오면 토지는 인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역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불러봐요. 여역지, 여기는 성역지가 있죠. 그럼 여역지라는 것은 여가 뭐예요? 여기. 서비스를 준다. 그래서 서비스를 요하는 토지네요. 그러면 요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요거는 주는 토지. 그래서 서비스를 주는 토지가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편익을 받는 토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 성역지. 그러면 요거는 전부가 받아요, 일부가 받아요? 전부. 요거는 전부도 받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역지는 전부고 성역지는 범위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제일 쉽게 된 게 이게 출제가 됐죠. 성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해야 된다. 어때? X.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그러면 어디를 주로 잡아야 돼요?
지금 지역권에 있어서 주체는 누가 핵심이에요? 여유지권자거든. 그래서 여기다 써봐요. 여기에 자꾸 자기 토지라는 걸 감아봐. 이거는 자기 토지입니다. 그러면 요 성역지는 무슨 토지죠? 타인 토지야. 타인 토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잡아나가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토지? 자기 토지. 요거는 타인 토지야. 그러면 여기 이제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지역권이란 읽어봐요. 타인 토지를 읽어봐요. 자기 토지에 읽어봐요.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이게 무슨 건? 지역권이라는 거야. 지역권 개념 좀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역지는 자기 토지고, 그러면 성역지는 무슨 토지가 된다? 타인 토지.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요거는 무슨 요예요? 주야, 주. 성은 종이라는 거야.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제 지역권은 다 배웠어. 그러면 이제 몇 개는 이제 숙지만 하면 돼요. 자, 요게 소멸한다. 요게 소멸하죠. 부정성. 요게 이전하면 이것도 이전한다. 무슨 성? 수반성. 여역지가 전부 소멸하면 뭐가 소멸한다? 성역지가 소멸한다. 무슨 성? 불가분성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 관계를 이제 우리 문제 풀게 할 때 딱 잡고 들어가야 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역권은 그러면 다시 요걸 반드시 해야. 그러면 요거 한번 지어봤어요. 거꾸로 읽어봐요. 지역권이 여기서 탄생하는 거야. 지역권. 다시 읽어봐요. 지역권은 무슨지? 여역지와 성역지. 여역지는 그러면 받는 토지, 주는 토지.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 요거는 누구 토지? 자기 토지. 요거는 타인 토지. 요거는 뭐예요? 주. 요거는 종.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돼.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 시 필요적 기록사항은 성역지 표시다. 어때? X. 성역지는 종이야, 주야? 종. 그러면 여역지를 반드시 기록해줘야지 성역지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 이거부터 먼저 머리에 완전 꽂혀놔요. 꽂혀놓으면 뭐다 지역권은 오히려 쉽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완전 머리에 안 박혀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자기 부자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뭐고 부자기 지역권이 뭐냐. 그러니까 자기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힘가 있잖아요, 자기. 이걸 통인 지역권은 자기 지역권이라고 그래. 조만권은 우리가 멀리 보죠. 가만히면서 보죠. 그래서 우리 조만권은 뭐라고 그런다? 부자기 지역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고 오늘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길이 해봐야 지역권은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잘라봐요. 영국 무한으로 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로 읽어. 영구 지역권도 가능. 영구 지역권이라고 써놔요. 영구 지역권은 가능하다. 자, 이번에 성역지. 그러면 성역지가 그러면 누구예요? 자, 성역지가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이죠. 성역지 그러면 뭐예요? 지역권 설정자 써놔요. 밑에 지역권 설정자 이렇게 해요. 지역권 설정자. 성역지는 지역권 설정자야. 그럼 결론적으로 지역권 설정자가 제3자에 대해서 시효치를 가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맞아요? 들려요? 맞네. 그렇죠? 자, 그러면 성역지 제3자에서 시효치를 제3자에서 시효치를 가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합니다. 자,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20년. 그렇죠? 자, 3번입니다. 영수성역지, 물이네, 물. 영수성역지 수량이 여역지 및 성역지의 수요에 부족할 때 그 수요 정도에 따라서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된다. 이것도 처음 보는 단어죠. 그러면 3번은 그런가 보다 그래요. 자, 4번은 성역지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때 성역지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때 잘라봐요. 잘랐어요? 뭐라고 써놨어?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여기가 틀렸네.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용 방법을 정한다. 틀렸네요. 그러면 요건 밑에다 조문을 써놔요. 민법 297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민법 297조에 뭐라고 써놨냐? 성역지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될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뭐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네. 상호 협의 여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2번, 3번 이런 것들은 3번하고 4번은 이런 등한시하는 지문들이거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에 계약에 의해서 성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공작물, 수선물을 부담할 때 성역지의 특별 승계인도 읽어봐요.
그 의무를 부담한다. 사실 이거는 전문들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그래도 1번하고 2번 정도는 꼭 좀 알아둬야 돼. 지역권은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문제는. 이거 풀었다 그러면 지역권은 하산해도 되는 거야. 근데 주로 우리 공인중개사 지역권은 이런 문제에서 많이 출제돼요. 읽어봐요. 자, 요거는 여역지, 요거는 성역지, 요거는 받는 토지, 주는 토지, 주는 토지, 요거는 주는 토지가 되죠. 요거는 전부 일부에 전부, 요거는 일부, 요거는 전부. 술제돼봐야 이 정도. 봐봐요. 지역권에 있어서 성역지는 반드시, 성역지의 범위는 반드시 전부 이하된다. 어때? X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또 하나 여기 잡아둘 거는 그러면 여역지, 여기 무슨지? 성역지죠. 또 하나 출제되는 것은 이런 정도예요. 자, 지역권은 정의해야 하네. 또 봐봐요. 또 봐봐요. 여기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나온다. 그리고 그래서 또 집에 갈 생각만 해요.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토지가 맹지죠. 자, A가 건물을 신축했고 B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토지죠? 맹지죠. B를 하나 넣어주세요. 여기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그럼 여기는 무슨지? 여역지. 이 사람 성역지. 이 사람은 지역권 설정자. 이 사람은 지역권자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럼 봐봐요. 자, 요 B라는 사람은 요 토지를 배타적 점유를 해야 하네. 안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건 한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거기 지역권 마지막으로 하나 딱 써놔요. 지역권은 준점유의 대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노라는 거거든. 배타적 점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은 뭐의 대상이다? 준점유의 대상. 그러면 지역권에 있어서 물권적 정권을 모두 준용한다. 어때? X. 물권적 정권 중에 목적물 반환 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떠올라요. 목적물 반환 정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거고. 자, 이중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아침에 그렇게 배웠는데 이중지상권하고 이중전세권만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또 까먹었어요.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중지역권 가능 불가능? 가능.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봐봐요. 요게 이제 무슨 지역권이에요? 통행지역권. 그러면 A가 뭐다? 지금 요 밑에 인수권을 하나 파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무슨 지역권? 이중지역권.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이중지역권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유는 비배타적인 이익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중전세권과 이중지상권은 왜 안 되느냐? 배타적인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이제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반드시 알아줘야 돼. 반드시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외워야 돼요.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봐봐요. 지역권은 읽어봐요. 이거 뭐라고? 서비스, 편익이죠. 길, 통행지역권, 조망권. 토지는 반드시 인접성이 오된다. 어때? X. 저거는 이걸 뭐라 그래? 자기. 이걸 부자기 지역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역지는 읽어봐요. 받는 토지. 성역지는 주는 토지. 편익을 받는 토지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가 성역지. 이거는 무슨 토지? 자기 토지. 이거는 타인 토지. 그러면 여기 16회 때 2.5점짜리. 지역권에 있어서 부정성은 준용되지 않는다. 어때? X. 이게 소멸하면 여기에 소멸한다. 부정성. 여기에 이전하면 여기에 이전한다. 서방성. 여기에 전부 소멸해야 소멸한다. 불가분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그럼 지역권은 뭐예요? 점유 X. 무슨 점유? 준점유. 박스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하나라는 것 중에서 준점유 대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 지역권. 저당권. 저당권도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준점유 대상 대표적으로 물건의 두 개. 저당권, 지역권.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둘 다 뭐라는 거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렇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어차피 오늘 지역권 다 끝나면 다음 주에 또 까먹을까봐 지역권 몇 문제 남겨놨습니다. 어차피 맞춰놔야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역권과 오늘 집에 가서 요 문제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놔요. 문제 풀기 전에.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전세권, 저당권 거놓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약법 끝날 거예요. 계약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공인중개사 기출문제가 뭐예요? 가져와서 그걸로 풀어줄 거예요. 계약법은 어려운 거 풀 필요 없어. 딱 기본 원리만 잡아놓으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힘내요. 힘내. 135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시간이에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